박물관협회 회장님으로 계신 백이동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그런 고미술품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조금 문화의 일반으로서의 고고학 유물 뭐 그런 걸 좀 어떻게 봐야 될 건지, 그래서 이게 무슨 내가 사기 위해서 무슨 감정을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이게 우리 문화 중에서 또는 사람의 보편적인 문화 중에서 이런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라 하더라도 우리가 생활 유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약간 이게 문화라는 게 조선시대 문화, 청동기 시대 문화, 이게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실제 문화를 보는 자세 또는 문화를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들으시면 나중에 청자 감정도 아주 잘 하시게 될 테니까 자관 기대를 좀 가지고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한테 부여된 주제가 이제 고고유물인데, 사실 이제 고고학 유물 이게 되게 가장 중요하지요. 가장 중요하고 이 고고학 유물을 정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힘을 써서 또 가장 강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흔히 이제 고미술하고 고고학하고 또 이런 것들을 혼돈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건은 똑같아도 공부를 다르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문에서 나온 금관을 연구하는데 고고학자가 발굴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금관이 이런 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이런 용도로 썼을 거다. 예를 들어서 금관을 머리에 쓰지 않고 옆에 두었다, 또는 금관이 완전히 새 거더라,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 고고학자는 틀림없이 저게 관이 아마 장송관일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장송관이라는 게 사자를 이렇게 잘 보내주기 위한 관이다. 근데 미술사학자가 이야기하게 되면 같은 유물인데 그 당초문을 보니까 아라비아에서 온 거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이게 아라비아의 당초문이 한국까지 오면서 이렇게 변해가지고 우리 삼국시대에 수용이 됐다. 그런 미학적인 관점에서 하면 미술사지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고고학 유물하고 다른 분야하고 동떨어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유물의 한 태반 이상이 고고학 유물이지요. 그래서 이제 건조물, 그러면 이제 위에 지상 위에 있는 건축물 이런 걸 말하고, 또 미술품, 그러면 청자 같으면 청자, 우리 방에 있는 청자를 말하지만은 청자가 무덤에서 발굴될 때는 고고학자의 손에 의해서 발굴되는 것이고 그때는 고고유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청자는 아마 청자에서 또 하실 거고, 또 불상도 우리 절 발굴하다가 나오면 그 고고학자 손에 의해서 발굴이 되는 거죠. 그럼 고고학 유물이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불상을 따질 때 하나의 동산문화재로서 따지게 되니까 그거는 불상 전문가들 말씀을 이제 들어서 그런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는 거 그런 말씀 듣는 게 낫겠고, 제가 하는 영역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영역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후진 문화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후진 문화재가 뭐겠습니까? 문화재도 사실 제가 업해 있는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가 후진 게 어디 있겠습니까?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조그마한 토기 쪼가리 하나 나왔다. 토기 쪼가리가 빗살무늬 토기가 많이 있는데, 빗살무늬 토기가 만일 아주 작은 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처음 나오는 거다, 그 편이. 그럼 그게 엄청난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기 파주에 가면 육계토성이라고 있습니다. 토성 앞에 거기에 주월리 강가에 큰 들이 있는데, 그 들에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처음엔 그게 그런 들인 줄 몰랐죠. 한번 한 10여 년 전에 홍수가 났는데, 홍수가 나서 완전히 그 위에 있던 이게 밭으로 쓰던 토사, 그걸 다 쓸고 가버렸어요. 토사를 쓸고 가니까 그 토사 속에 있던 토기가
토기가 똑 자갈밭같이 토기가 쫙 깔려 나와. 그 옛날에 백제유적이거든요. 근데 백제유적 밑에 이제 그때 이제 신석기 시대 사람이 살던 유적이 있는데 그거 뭐 자갈밭 속에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원래 신석기 사람이 그 자갈밭 위에 살지는 않았겠지만은 뭐 다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조금 남아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들은 신석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서 아주 작은 그 보석 같은 그런 조각품이 나왔어요. 그건 뭐 삼국시대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 아주 작은 거지만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 있었고 그 보석같이 그 조각품은 요동 지방에서 온 거예요. 그럼 요동에서 왔구나. 아주 작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사실 문화유산이라는 게 뭐 크건 작건 또는 종류에 불문하고 우리 과거 사람들의 문화를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뭐 그 가치는 똑같은 거지요. 근데 이제 제가 별 볼 일 없는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나면서 아이고 저게 문화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기 같은 거, 토기, 뭐 토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뭐 우리가 고미술 그러면은 불상, 금관, 또 도자기 뭐 이런 걸 맞추로 생각하시고 또 뭐 서화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그에 비해서는 토기라는 게 조금 후진 거지요. 그래도 토기는 또 그래도 또 중요한 것이고 또 뭐 골각기라든지 또는 화석 두개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전혀 생각지도 않은 문화재를 좀 들고 제가 뭐 말씀을 드리고 그걸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건지 또 어떻게 그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우리가 만일에 그걸 내가 맞닥뜨렸을 때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 게 옳을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영역별로 뭐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문화재들은 사실 이게 그 감정이 잘 안 되는 문화재예요. 다 하고 보면 야 그거 뭐 들으나 마나 한 이야기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한 들어보시고 이걸 혹시 이게 물건들 이런 거 맞닥뜨리실 때 또 특히 뭐 해외 나가서 보실 때 그럴 때 한번 판단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고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그 법에서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 관련 법은 매장 문화재 보호법이죠. 문화재 보호법상에 보면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 뭐 국보보물, 지정문화재, 뭐 그리고 뭐 동산문화재, 그리고 뭐 매장문화재 이렇게 있는데 매장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고 유물입니다. 매장문화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매장문화재라는 명칭 자체는 사실 일본에서 뭐 건너온 거죠. 일본법에서 이제 모법에서 일본법을 뺏겨서 한 거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매장문화재는 사실 국유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문화재 보호법상에. 그건 세계 어디 가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밭을 가지고 있었고 내 밭에서 내가 밭 갈다가 토기 하나 찾았다. 소유는 국유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 스님도 계신데 다란이 경도 좀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지요. 그래서 이게 내 밭에서 내가 일하다가 내가 찾았다. 소유는 국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법상에는 거기에 대해서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개인한테 부여하고 있죠. 문화재보호법상에. 그래서 이게 그런 정신 자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유네스코가 정하는 국제법상에 모든 고고유산은 그 공공의 것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뭐 이게 사실 우리 요즘 일요일 아침에 아주 인기리에 방송되고 있는 진품 명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매장 문화재들이 거기에 진품 명품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 연유 자체야 모른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매장 문화재니까 이거는 그런데 국가기관에서 국가 방송에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이제 동산문화재만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고유산을 보실 때는 뭐 그런 어떤 법적인 지위 같은 거 이런 걸 좀 가지고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고
이제 국제 간에도 이러한 그 불법 매장 문화재의 그 교류 문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루브르 박물관에 가시면은 그 박물관 안에 채워져 있는 게 프랑스에서 온 게 별로 없습니다. 뭐 거의 다 그 딴 데서 갖고 온 거죠. 근데 거긴 보면 참 희한하게도 우리 매장 동산 문화재를 갖고 갔으면 또 문제가 없는데 부동산 문화재도 뜯어간 거죠. 그래서 그 채워놨습니다. 그 제일 그 좀 황당한 경우가 그 여러분들 베를린 가보셨어요? 동베를린에 그 원래 베를린은 동베를린이 그 문화재 그 센터입니다. 그래서 베를린에 가시면 그 동베를린에 그 뮤지엄 아일랜드라고 그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거기 가면 그 박물관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데 베를린 시티 뮤지엄하고 그 중에 하나가 퍼가몬 박물관입니다. 그 굉장히 오래된 박물관이고 굉장히 좋은 컬렉션이 있는데 그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기절초풍할 겁니다. 바빌론 유적을 그대로 다 뜯어왔어요. 그 이제 고고 문화유산이고 뭐 고고 유물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산 들고 다니는 건데 그거는 뭐 동산 문화재를 고고 유물로서 다 뜯어온 거죠. 뭐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그 우리나라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유통되는 문화유산들이 점점 줄게 돼 있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 많이 생기고 지속적으로 박물관에 사니까 박물관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찬탈한 적이 없어가지고 남의 문화재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이건 민족주의적인 우리 거 최고다 이거죠. 같은 도자기라도 물론 소도비 가서 팔면 아마 중국 자기가 우리 자기의 10배가 돼도 한국에서 팔면 아마 거꾸로 10분의 1 정도 될 겁니다. 실제적인 우리 미적인 가치하고는 관계없이 뭐 그런 건데 사실 이게 국가가 발전하려고 하면은 다양한 문화 유물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이제 그런 걸 관심을 두고 좀 해야 되는데 뭐 제가 박물관 협회장으로서 또는 아이콤의 뭐 집행위원으로서 또는 이게 뭐 대학 교수로서 할 이야기는 전혀 아닙니다만은 야간에 우리가 그 고고유물, 외국의 고고유물도 기회가 되면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우리나라에 많이 모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세들한테 뭐 같은 도자기라 하더라도 한국 거, 일본 거, 중국 거, 뭐 아라비아 거 이런 가치 두고 볼 때 우리의 가치, 문화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제일 이게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여기 와서 지금 앉아서 강의를 들으시니까 뭐 해외 다니실 때 그런 걸 잘 보시고 염두에 두시고 뭐 가져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알아서 하시고 그게 애국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그럼 어떤 것을 가져오게 할까? 이제 그 판단을 지금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약간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준비된 것보다는 일단의 고고유물이라고 할 때 고고유물이 각 영역별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또 판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물을 판단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자체가 그 실질적인 과거 고대 유물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양식적으로 판단하는 게 1차적인 우리가 물건을 봤을 때 이걸 분석하려면 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1차적인 감정이지요. 감정이고 그걸 문화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양식적인 그런 것들이 결국 미술사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고고학적인 유물 판단에서도 꼭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 지표 유물들이 어떻게 수집되는지에 대해서 뭐 잠깐 여기 써놨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가 뭐 한 7, 80장 되지만은 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개괄적으로 봤을 때 고고학적인 유물,
예. 예, 뭐 고고학적인 유물이라고 할 때 고고학은 그 방에 앉아가지고 남이 갖고 오는 유물을 연구할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발굴 땅을 파서 매장 문화재를 건져서 그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그런 학문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항상 야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지표 조사나 또는 시굴 조사나 발굴 조사를 통해서 고고학적인 유물을 수습하게 되죠. 뭐 그거 말고도 길거리 가다가 주울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지표 조사지요. 그렇게 하고 또 요즘은 개발해가지고 그거 하잖아요. 개발하기 전에 지표 조사 가고 또 개발하기 전에 발굴해서 다 유물을 건져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되고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방도가 있는데 뭐겠습니까? 이거는 학술적인 거고 슬쩍 하는 경우 도굴이죠. 그래서 뭐 뭐 과거에 유통되고 지금도 그 이제 자락이 남아서 우리 그 눈에 신라 토기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거의 다 그런 연유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지요. 뭐 모두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뭐 신라 토기가 전세품이라 이거는 뭐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는 안 되는 거니까. 여하간 뭐 이런 경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고고학적인 그 유물 그 고고학적인 유물을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 근데 땅 속에만 있던 거냐? 아닙니다. 바다 속에 있던 것도 꼭 마찬가지로 다 매장 문화재의 범죄에 속해 있습니다. 그건 뭐 법상에서도 돼 있고 모든 그 일반적 개념에도 우리가 땅 위에서 하는 거, 땅 위에서 발굴해서 쓰는 거, 바다 속에 묻혀 있는 거, 바다 땅 속에 안 묻혀 있어도 예를 들어서 보물선 같은 게 물속에 있다. 그것도 다 안다워터 아키올로지. 그러니까 수중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해서 건져 올리는 것이죠. 뭐 그런 것들이고 뭐 이 고고학적 유물의 종류 이거는 보면 뭐 제일 흔한 것이 토기편이죠. 토기 또는 석기, 뭐 가끔씩은 골각기, 뼈다귀로 만든 거, 뭐 자기, 철기, 뭐 모든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고고학적 유물이 될 수 있고 고고학 연구의 대상입니다. 흔히 뭐 고고학 그러면 아주 고대 것만 연구하는 거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고고학은 땅을 파서 하는 작업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 고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난지도를 발굴했다. 난지도 그 1960년대 우리 쓰레기장을 발굴했다. 그것도 현대 고고학입니다. 그래서 그 고고학이라는 것은 땅을 파서 물건을 건져 올려서 그거에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고 물건 자체는 우리가 뭐 어떤 것도 다 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땅 속에 이런 유기물질, 뼈나 사람 살이나 또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잘 남지 않습니다. 이게 땅이 좋은 거죠. 좋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순환이 빠른 겁니다. 빨리 썩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나라예요. 아주 정말 살기 좋은 그 땅을 가진 것인데 되게 조상의 묘도 보면 한 30년 지나면 유명한 직관들도 30년 지나면 우리 그거 별 소용없어 뭐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그 30년이라는 게 뭐 꼭 30년 이런 게 아니고 되게 그 정도 지나면 빼고 모시고 다 사가 없어지니까 뭐 그 뜻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묘를 잘못 써가지고 재수 되게 없으면 시체 안 썩고 그냥 남죠. 묘에 물이 고이면. 그럼 뭐 그 집안에 뭐 흉사가 이었죠. 그래서 뭐 파보니까 뭐 그렇더라 뭐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로 아주 묘를 잘못 쓴 경우고 재수가 되게 없는 경우죠. 근데 고고학자한테는 재수가 되게 좋은 거지. 왜? 다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제 되게 습지 같은 거, 옛날에 뻘층이라든지 물이 고인데 이런 데 빠져 있던 것들은 썩지 않고 이게 살 같은 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어떠냐? 사람 시체가 있는데 뱃속을 가르면 그날 저녁에 먹었던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어떤 경우에 늪지를 딱 발굴했는데 사람 시체가 나왔어. 시체가 나왔는데 물론 퉁퉁 붓고 막 좀 형태 자체는 변했지만은 이걸 이제 그 청동기 시대 때의 그 시체입니다. 유적인데 이 사람이 뒷꼭지를 맞았어요. 막 골이 함몰된 거야. 암살당한 거죠. 이 사람
변소 가다가 뒤에서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변소 가다 죽은 줄 아냐? 그날 저녁에 파티하다가 나와서 그 물가에 잠깐 왔다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암살이죠, 그게. 그거 왜 물가에 나왔냐? 그럼 뭐 저기 그때 나올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뭐 틀림없이 화장실 가는데 뒤따라와서 머리 쳐서 죽었다. 그 뭐 배를 갈라 보니까 뱃속에 그날 저녁에 파티에서 먹었던 음식들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파티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되게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은 고고학자로서는 굉장히 그 행운의 경우이고 잘 맞닥뜨리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흔하진 않지만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호리 고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호리 고분은 저기 부산 그 김해공항에서 창원으로 가다가 창원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지요. 올라가기 전에 오른편 그 동네가 다호리입니다. 거기에 옛날에 저기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만 거기에 저기 처음에는 거기가 그렇게 중요한 유적이 있는 줄 몰랐죠. 다 논이니까. 그 옆에는 또 저수지고. 근데 그 물이 항상 옛날부터 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삼국 시대 때 저기 뭐야. 가야 사람들이 그 무덤을 썼는데 그게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의 붓이 나온 거예요. 붓이 썩지 않고 그 털이 썩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게 잘 나오는데 보통 데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다 썩어서 없어지고 대개 무덤을 파면 우리가 저기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차 타고 가시다가 산이 뻘겋게 뻗어져 있으면 지금 고고학 조사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능선에 하나 이게 까면은 그 조선시대 무덤이 한 뭐 200기, 300기 이래 나오는데 그 중에 시체 있는 거는 하나, 둘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관정만 있어요, 관정. 관정도 사가서 없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 유기물질이 잘 안 남는데, 이제 그 토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여하간에 잘 남죠. 자기 썩지 않는 거니까. 석기 이런 거 다 남죠. 청동기도 잘 남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 그 고고학적 유물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뭐 유리, 보석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희귀하고 그 양이 많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유물은 이게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공기 중에 있어도 자꾸 썩지 않습니까? 땅 속에 있으면 오죽하겠습니까? 수분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들이 위에서 땅 위에서 내려가니까 계속 썩어서 없어지고 또 땅 속에서 이제 뼈다귀 같은 게 없어지는 거는 거기에 미생물들이 있어가지고 깎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들 활동 이런 거에서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꽃가루 같은 거 지금 뭐 봄에 꽃가루가 엄청 많은데 우리 유적 발굴을 해서 꽃가루를 찾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그 꽃가루가 미생물들이 다 먹어서 없애버려요. 벌레들이. 그래서 봄에 꽃가루 하면 조금 있으면 아마 여기 길거리에 비가 오면 빗물에 뭐 송화가루가 이렇게 고이지만은 우리가 땅 속을 딱 그 고고학자가 잘라가 딱 보면 별로 없어요. 다 먹어서 없어집니다. 뭐 이제 그런 건데 유물 자체가 땅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바다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결국에 원래 상태대로 발견되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변형이 되어 나오고. 근데 우리가 발견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특별한 환경에서 보존된 것 이외에는 잘 썩지 않는 것만 우리한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고고유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라고분을 파가지고 말 한 장을 하나 찾았다. 말 한 장 보면 이 금으로 이렇게 투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그 밑에 원래 나무도 있었고 천도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건 다 없어지고 금속 판만 남아서 이게 말 한 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금관도 지금 신라금관 이렇게 지금 아마 저 박물관에 가도 그냥 씌워놨지만은 금관 그냥 쓰겠습니까? 그 안에 틀림없이 뭔가 천으로 된 무슨 조직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고학 유물을 생각할 때는 요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게 뭔가 다른 게 있다. 뭐가 있을까? 뭐 그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 슬라이드. 뭐 저기 우리가 이제 고고학 유물 그러면 이제 고고학적 시대 편년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이게 언제 거고 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신라토기 보고 이게 이 언제 시대 톡이냐? 그 다 첫 번째 우리 고고학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고고학자라 그러면 물건 딱 갖고 와서 묻는 게 이거 언제 거고? 그거부터 다 묻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도 이제 유식하게 하려 그러면 이게 뭐 고래적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좀 시대의 그 감을 좀 가지시고 시대 편년을 해서 이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나라마다 이게 저기 고고학적 편년의 체계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대체적인 편년 체계는 이제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 철기 시대, 원삼국, 삼국, 통일, 고려, 조선, 현대. 뭐 현대는 뭐 나눠서 일제강점기, 뭐 현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좀 생략하고. 근데 요 제가 이 칸을 이렇게 강을 이렇게 넓은 강을 하나 둔 이유는 요 시대까지는 우리가 대개 선사시대라고 해가지고 고고학만 다루는 그런 시기고 그 다음 시대는 역사 기록이 있는 시대입니다. 물론 그 요즘 뭐 고조선 논쟁이 한참이니까 고조선 그것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조선이 청동기 시대로 편입될 수 있으니까 막 이게 역사 아니겠냐 뭐 청동기 시대 이후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대한 기록 자체가 삼한 시대를 넘어가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지 동이전 이런 것들도 대개 삼한 시대의 그런 기록들이지 그 이전의 기록들은 별로 없는 셈이죠. 그래서 대개 요 시대까지를 우리가 고고학적 시대, 요거 역사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론 고고학이 요거만 다루는 건 아니고 전체 다 다루죠. 그렇지만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석기다, 청동기다, 초기 철기다, 철기다 뭐 이렇게 재질을 가지고 나누죠. 고고학의 시대는 재질을 가지고 나눕니다. 재질을 가지고. 그래서 고고학자가 만약 고고학적 시대로 나누라 하면 구석기,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쫙 와서 조선 시대까지 다 철기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고 현대 와서는 무슨 시대겠습니까? 현대는 다원화 시대. 뭐 원래 여기 보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도 말은 청동기지만은 사람들 생활할 때 쓰는 건 다 석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유적 파가지고 청동기 나오는 경우는 100유적을 파면 한 유적 나올까 말까입니다. 요번에 전라북도 어디 고속도로 발굴하다가 뭐 유적에서 청동경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고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 엄청나게 희귀한 경우의 그 유적. 철기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철기 시대. 우리가 고조선이라 해서 고조선 때 무슨 철검 가지고 뭐 농사지었 그거 아닙니다. 그때도 석기가 또는 석기나 목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석기를 쓰죠. 석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엌칼도 지금 제일 비싼 부엌칼이 석기 아닙니까? 일본 가니까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한다고 파는 칼이 세라믹으로 만든 칼이죠, 그거. 물론 석기라고 하는 데는 어폐가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어떤 물질이 추가됐는지 도구로서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반도체냐 또는 뭐 지금 슈퍼컨덕티비티냐 뭐 그런 초전도체 물질이냐 뭐 그런 걸 이제 따져야 되겠죠. 고고학적 시대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 플라스틱이다. 그럼 20세기로 들어와서는 플라스틱 시대라고 하자. 그게 이제 고고학적 편년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편년이 되겠습니까? 이 역사 시대. 그러니까 그건 다시 여기 이제 그 내용을 물질로 따지면 도구를 만드는 물질로 따지면 그렇게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시대를 조금 더 이제 다른 의미로 세분해서 역사적인 용어를 써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시대 체제가 선사시대 체제하고 역사시대 체제가 다르다는 거, 뭐 그런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대 연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머리에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그거는 뭐 아드님들 그 국사책 보면 연표가 쫙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구석기 시대는 10,000년 전까지. 그리고 신석기 시대는 3,000년 전. 청동기 시대는 3,000년 전에서 뭐 우리가 보통 고고학에서 쓸 때는 기원전 300년까지. 기원전 300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2,300년 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는 기원전 300년 전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원 전후의 시대를 초기 철기 시대. 그렇게 하고 사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개 그 기원 후 한 300년까지를 사만 시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 시대, 고분 시대라고 하는 것이 대개 기원 후 300년 전후에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대해서는 조금 뭐 학자들 간에 상호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나중에 다른 책을 보셔가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그건 헷갈리지 마십시오. 대개 그런 정도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요 초기 철기 시대, 사만 시대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삼국 사기, 삼국 유사의 기록에 신라가 언제 생겼죠? BC 57년인가요? 뭐 그쯤 되죠? 신라가. 우리가 신라 생겼다 그러면 그 삼국 시대의 시작인데 그거 같으면 초기 철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요즘은 또 우리 고고학 연대 자체가 점점 더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대가 좀 더 정확하게 되고, 지금은 우리나라도 이제 C14 데이팅 탄소 연대 측정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연대 측정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정확해진 그런 면이 있어 올라가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철기 시대가 언제 시작됐냐, 철기가 언제 들어왔냐, 그거는 기원전 300년 전후입니다. 그 전에 대개 뭐 어떤 학자는 500년, 기원전 500년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반도 내에서 들어온 거는 기원전 300년 전후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크게 없는데, 여기에 원삼국 시대냐, 삼국 시대냐, 초기 철기 시대냐 뭐 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대개 연대 체제는 구석기 시대 지금 그 10,000년 전, 신석기 시대 기원전 2,000년 전 뭐 그렇게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300년 전까지 뭐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외워두시면 그 머릿속에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가장 시대가 오랜 시기의 고고학 유물부터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이 무지하게 길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강의 이 뒤에 걸 잘 끌지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좀 서두를 좀 길게 했는데, 자, 이게 인류 화석. 아마 여러분들이 인류 화석을 맞닥뜨리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하시겠지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여행 패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앙코르와트를 간다, 또는 나는 이집트를 간다가 아니고 나는 이디오피아 오지를 한번 탐험하겠다, 또는 인도의 저기 시와르크 언덕에 가서 한번 놀다 오겠다,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문제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고난을 하진 않겠죠.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 같은 데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이 나오는 지역입니다만은 그 지역은 거의 사막이라서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갔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나왔는데 잘못하면 죽죠.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다 총을 메고 있어가지고, 또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기 종족 이외의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여도 종족법에 의한되면 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 고고학 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류 화석입니다. 그래서 인류 화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000년 전의 인류 화석이다, 이것도 하나 딱 하면 지금 황우석 씨가 사이언스 잡지에 논문을 썼다고 대문짝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만일 대한민국에서 2만 년짜리 고인류 화석이 하나 딱 나와가지고 그게 무슨 중요한 어떤 인류 진화의 그거다. 그러면 뭐 그거 사이언스 잡지에 타이틀 페이지에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인류 화석 같은 경우에는 발견하기도 힘들지만은 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이게 유기물이니까 다 썩어서 없어지는데 그것도 재수없게 죽은 놈만 재수없게 죽은 분만 화석화돼서 남는 거죠. 졸지에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홍수가 나서 흙을 탁 덮쳤다든지 뭐 안 그러면 석회암 동굴에 이렇게 있는데 석회석이 꿍 떨어져 가지고 탁 머리를 쳐가지고 깨져서 푹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정말 재수 없이 죽은 사람이 그건 남는 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사가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그 인류 화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러분들은 아마 유럽이나 미국 박물관에 가서 인류 화석 전시된 거는 거의 99.9%가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내놓지 않습니다. 왜? 손상되면 안 되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다란이 경 해결에도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진짜 그리고 또 인류 화석은 대륙간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가다 떨어지면 이거 거의 자료가 영원히 없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북경 원인을 1921년부터 발굴해가 28년인가 29년에 북경 원인을 처음으로 이제 두개골을 찾아냈어요. 그거 지금 없습니다. 2차 대전 중에 그걸 이제 미국 사람이 소개를 하려고 미국으로 갖고 가려고 하다가 기차에 실었는데 분실됐어요. 다행히 그걸 캐스트 떠났기 때문에 지금 북경 원인 두개골 보는 건 전부 다 그 캐스트를 캐스트해요. 그러니까 카피한 걸 다시 카피해서. 그래서 그런 아픈 추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지만은 활용은 그렇게 극히 제한되는 것이고 대개 이게 나올 때는 두개골이 있다 하더라도 파편만 있든지 쪼가리만 있든지 이래가지고 그걸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해부학적으로 상당히 훈련된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감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문가라야 되지만은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우리가 진화 단계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야지 탁 보면 이거는 50만 년 전 사람이네, 이거는 100만 년 전 사람이네, 이거는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네, 그걸 찾아낼 수 있는데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따 슬라이드가 한두 개 나오겠지만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건 또 연대 측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연대 측정은 이따 다시 슬라이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하실지 모르지만 사람의 뼈입니다. 오슬로피테쿠스 아프렌시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오래된 대개 한 400만 년, 450만 년 전까지 올라가는 인류고 그 이전 인류는 또 다른 인류가 있습니다만은 요 보시면은 송곳니가 이렇게 길죠. 드라큘라 같이. 그래서 송곳니가 길고 이빨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다른 개나 이렇게 호랭이처럼 송곳니가 길기 때문에 이게 입을 닫으려면 틈이 있어야죠. 이게 침팬지의 뼈하고 똑같이 생깁니다. 사람 뼈인데. 그래서 이제 과거 19세기의 고고학자들의 꿈이 이런 거 하나 찾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 찾으면 세계적인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인류학자건 고고학자건. 그래서 우리가 이 고고학의 발달 과정을 보면 인류의 조상을 찾는 그게 고고학 발달의 큰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발견됐는데 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니 그 나라 거죠. 그래도 이거 발견한 사람은 억만장자가 된 거예요. 저거 가지고 유명해지고 저거 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고 사람이 어떻게 지내됐는지 구라를 쫙 풀어가지고 시나리오를 잘 만들어 놓으니까 그 책이 수백만 부 팔린 거예요. 지금 재벌이죠. 그러니까 이게 청자만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이게 값으로 치면 이런 것도 이거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쪼가리 나왔는데 이거 보면 그게 명예와 돈을 다 같이 갖다 주는 그런 중요한 고고학 유물이지요. 자, 다음. 이게 발자국입니다. 옛날 아까 오스피테쿠스의 발자국 유적인데
뭐 이거는 유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야간에 우리가 뭐 옛날 사람의 흔적을 발견할 때는 그런 유물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걸 좀 배드리는 거고. 자, 다음. 자, 그래서 19세기 때 이게 사람들이 다 그때는 이 자관에 사실 우리 이 고고학이 발달한 게 이제 문해부흥 시대 때 귀족들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모으면서 이제 고고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칼도 모으고 저 세계에서 온 여러 가지 물건도 모으고, 또 어떤 사람은 동물만 모아가지고 동물원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창경원 창경궁에서 창경원으로 변하는 것도 일본 놈들이 유럽의 귀족들이 하는 거 배우고, 왕 니도 이거 심심한데 이거나 해봐라 하고 이거 만들어주는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 문해부흥 이후에 쭉 뭐 있었는데, 이제 다윈 이후에 이게 여기 사람의 원래 모양이 어떨까 하고 고고학자들이 막 찾아 나가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게 사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필트다운 맨입니다. 필트다운 맨. 뭐 슬라이드가 좋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인류의 조상의 모습이 어떨까, 이게 큰 그때 사회 문화의 관심이니까 이 가짜로 사람을 그 조상의 형태를 만든 거예요. 19세기 때. 그래서 이게 그 오랑우탕의 두개골 편하고 사람의 두개골 편하고 이거를 사람 머리에다가 오랑우탕의 턱뼈를 합쳐가지고 이게 우리 조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도우슨이라는 사람이 조작을 했는데, 조작을 해서 이걸 이제 박물관에서 구입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나중에 증명하는데 20세기 1950년대가 돼서 이걸 가짜라는 걸 밝혀냅니다. 어떻게 밝혀내노? 이게 뼈가 땅속에 딱 묻히면은 그때부터 불소를 축적을 하게 되는데, 오래 묻혀 있으면 불소량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불소량을 딱 측정해서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 자체가 고대 유물로 보기에는 양이 적은. 그래서 케네스 오클리라는 사람이 대형 박물관에 과학자가 이거는 가짜다. 그래가지고 이게 필트다운 맨 프라우드 사기극 해가지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뭐 이게 화석이라는 게 우리 고유물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런 화석 자체도 다른 유물과 꼭 마찬가지로 가짜도 나오고, 그건 뭐 유통도 되고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리고 제가 이제 고고학자라고 이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이 뼈다귀를 싸질머지고 와서 저한테 감정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왕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몽골이나 저런 중앙아시아 이런데 후진 나라 가셔가지고는 그것도 용케 가져오셨어요. 그걸 들고 오셔가지고 감정하네. 그래서 아마 미국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할 때 이런 데 보시면은 이런 층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화석들이 빠져나오고 섞기도 이제 보이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여기 이제 이 다 사람 얼굴인데 이게 뭐 벼슬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 같지가 않죠. 요거는 오슬레피테쿠스라는 아주 오래된 사람 두개골뼈고, 요거는 호모의 뼈입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헤빌리스. 그래서 얼굴 보면 이게 이마가 있고, 이거는 이마가 별로 없으면서 이상스럽게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구분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시면 아마 그거는 뭐 엄청난 신이 부여한 행운이 되실 거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외국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뭐 되게 이 정도 판단하실 수 있으면 뭐 재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어떤 골동품 장사 뭐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학술적인 차원에서 이게 옛날에 20세기 초에 학자 한 분이 동굴에서 나온 뼈다귀를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거라고. 동굴에서 나온 뼈다귀를. 이제 사람 뼈하고 동물 뼈하고 있으니까 이 동물 뼈를 전부 다 이게 사람이 만든 거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일까? 그렇게 하고 그걸 또 그대로 다 믿고, 그거 이제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동물을 잡아먹고 그거 가지고 뼈다귀 꺼내가지고 뼈를 다듬어서
도구를 칼도 만들고 뭐 이거 뭐 만들어 가지고 또 썼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 동물 뼈 자체가 고고학적 유물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쓰지 않은 동굴 내에도 뼈가 그리 부스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게 그 동물 뼈하고 사람 뼈하고 갔을 때 사람이 이런 동물을 사냥한 게 아니고 사람도 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사냥당했다. 그걸 이제 어떤 학자가 증명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머리 두 개고 그 동굴에서 나온 뼈대를 보니까 이 그 구멍이 이게 빵 두 개 있는데 이게 이 표범의 송곳니하고 딱 이빨이 되고 맞다 이거죠. 아 이건 아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뼈들은 이게 이 사람의 유물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도 뭐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정나라해지니까 문제가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런 구라를 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뼈다귀 나오고 뼈에 이게 무슨 이게 갈근 자국이 있으면 이게 사람이 예술품이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하고 짐승이 하는 거 하고 그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짐승이 하도 정교하게 해놔가지고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 얼핏 생각 떠오르시기 비누를 바깥에 시골집에 바깥에 두고 쥐가 깔아 먹으면 아주 섬세한 선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비누는 무르니까 그런데 이게 뼈는 단단하니까 딱 긁으면은 그렇게 되진 않지만 선이 싹싹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도구를 만들 때 탁 때렸다 그러는데 이게 이런 동물들의 이 송곳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탁 물면은 뼈가 그냥 이게 우리가 때려낸 것처럼 축축 쪼개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왕왕 나오고 제가 중국을 다녀도 중국 학자들도 뼈를 갖고 와서 저한테 이렇게 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옛날 유물이 맞냐? 지는 맞다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게 저한테 묻는 건데 그 중에서 뭐 한 반 정도는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그 한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경우들도 아마 만나실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으네요. 자, 다음.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기 좀 말씀드리면은, 대개 그 석기는 우리가 크게 이제 타제석기하고 마제석기 이렇게 나누고 또 석기 이외에 이제 돌로 만든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돌 조각품들, 돌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있지요. 우선 석기를 말씀드리면은 돌 조각품, 이거 뭐 장명등이라든지 또는 부처라든지 이거야 뭐 누가 본들 다 금방 아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구석기 시대 타제석기 이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기는 과거에도 이게 사람이 만든 건지 또는 사람이 안 만든 자연물을 또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거를 자연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석기 같은 걸 보면 우리도 국립박물관에 가면 석기를 전시해 놨습니다만 일반인 눈에 보면 저게 무슨 물건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길거리 가다가 삐죽삐죽한 돌 갖다 놓은 거 아니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뭐 적어도 이제 국립박물관이니까 또는 무슨 대학박물관이니까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갖다 놨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도 유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손에 들고 보라 그러면 이게 진짜 유물일까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분들이 이게 거리에서 맞닥뜨릴 일은 아니고 뭐 야외 가서 유적이었던데 이런 데 가서 이제 부딪힐 때 이거 딱 보시고 이게 유물이다 뭐 그렇게 판단하실 근거가 이제 그 능력을 가지시면 뭐 아주 이 강좌에 앉아 계신 보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석기 유적으로 가장 유명한 유적이 전곡리 유적입니다. 전곡리 유적 제가 한 30년 동안 연구를 한 유적인데 그 유적이 어떻게 발견됐냐? 그 고고학자가 가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제 미군 병사가 가서 발견했죠. 뭐 실제 병사가 발견한 건 아니고 그 병사의 부인이 그 한국 여자인데 뭐 그 부인이 이제 뒷산에서 이렇게 이상한 돌이 있으니까 갖고 온 거죠. 이상한 돌. 돌이 좀 자고한 그냥
그냥 굴러다니는 돌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갖고 와서 남편한테 배주니까 아 이거 석기 같다. 남편이 고고학자니까. 원래 고고학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눈이 있으면 이 석기 이게 진짜 타제 석기라 하더라도 이게 석기인지 아닌지 그 판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구석기 시대 석기들인데 뭐 도면이 돼서 잘 그 확인은 잘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뭐 다듬은 자국들이 쭉 있는 그런 뭐 이런 것들이야 누가 봐도 뭐 석기 사람이 만든 석기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자 요게 이제 전공리에서 나온 주먹도끼입니다. 이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는 이건 뭐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적어도 뭐 사람이 안 만들어도 이상한 물건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 강의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상한 물건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석기다, 그것도 주먹도끼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는데 이게 뭐 이상스러운 물건이다라고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저런 거 안 만드니까 아마 우주인들이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석기를.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가 그 시대만큼 또 못하면 안 되니까 그보다는 또 우리가 적어도 석기다라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 유럽에서는 이걸 뇌부라고 그랬어요. 뇌부. 그래서 우주인이 왔을까? 아마 벼락 쳐가지고 벼락이 어떻게 잘못 맞아가지고 돌이 팍팍팍 해가지고 깨진 거 아이가? 뭐 그런 생각. 썬더엑스라고. 근데 똑같은 말이 우리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역사 기록에 뇌부라는 게 있어요. 뇌부. 번개내자에다가. 그 뭐냐? 이런 돌을 발견하고 이런 돌 말고도 또 우리가 신석시대 때 마제석기 이런 걸 발견하고 이거가 이상한 물건이다. 이걸 삶아 먹으면 병이 치료된다.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간에 뭐 이 정도 다듬은 것들은 뭐 누가 봐도 이상스러운 물건이고 조금 우리가 훈련된 눈으로 보면 사람이 만든 것이다. 뭐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 조선시대나 유럽의 17, 8세기의 뇌부 썬더엑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사람들은 선사시대를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구상의 모든 것들은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선사시대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이전 사람들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오슬피테쿠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르게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쇠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 거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똑같이 뱄다고 생각했지 돌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다듬었다고 생각은 안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걸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주인이 만들었다, 외계인이 만들었다, 뭐 하느님의 사손이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음. 자, 뭐 이게 아프리카 제가 발굴한 유적인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는 이놈의 도끼를 하나 주우려고 그러면 막 신발값 꽤 내버려야지 하나 발견할까 말까입니다. 제가 전공리 이외에 저런 도끼를 발견한 지점이 제가 발견한 건 서너 지점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한두 개 나올까 말까.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주먹도끼. 여기. 그래서 이 유적은 이상스러운 유적이에요. 이 깔린 돌이 전부 다 석기예요. 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이런 유적이 몇 개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지금 이 유적은 이 탄자니아 남쪽에 있는 그 이스밀라라는 유적인데 케냐에 가면 또 올로게세일리에라고 그 케냐 나이로비 그 남쪽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나이로비에서 나와서 그 로버트 레드퍼드 죽었던 그 은공 언덕 있죠? 그 아웃 오브 아프리카에 나온 그 언덕 뒤로 쭉 가면 그 유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참 기절할 노릇인 게 거기서 이걸 다 주워 오신 거야. 아프리카에 보따리장에서 무역을 하시는 분인데 그걸 주워 오신 거야. 그래서 뭐 사실 고고학자로서는 도저히 그걸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구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그건 이제 뭐 우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율법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래도 갖고 오신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하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아프리카 석기들이 좀 이런 석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자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석기들은 보통 이걸 누가 뭐 이게 진위의 감정 이런 것들은 이건 누가 아직까지는 이거 뭐 그런 거는 없고, 돌은 또 새거하고 헝거하고 딱 표면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이제 발굴해서 딱 유물이 나오면 유물의 이게 좀 이상스러운 말씀이겠지만 이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중해서 어느 정도 마모가 있었는지 굴러다녔는지 그 정도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방 만들어진 이것들은 이게 까칠까칠한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금세 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돌 자체도 아무리 돌이지만 물을 빨아들이죠.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표면이 이게 수화, 물이 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해지죠. 그래서 풍화가 되고, 그래서 마모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있어 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판별할 수가 있고, 물론 뭐 이걸 누가 막 가짜를 만들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모르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주먹도끼가 앞으로 미국의 국보로 지정이 되면 아마 좀 나오겠지요. 뭐 그때 이제 또 이게 뭐 진위 문제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되게 뭐 그런 거고,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 볼 때는 이런 똑같은 석기라 하더라도 시대가 조금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대체로 이런 주먹도끼들은 전기 구석기 시대에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아까 뭐 뼈다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요의 북경원인 두개골입니다. 이게 카피라고요. 캐스트. 제대로 된 게, 이거는 제대로 된 거고. 여기 북경원인 여기서는 석기들이, 이런 석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석기들은 굉장히 판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석기들입니다. 그래서 유적에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굴러서 깨진 돌인지 잘 구분이 힘든 거죠. 자, 다음. 자, 뭐 이게 이제 요건 참고로 이제 넣은 슬라이드인데, 이 뼈들은 이거 보면 요거는 뼈고 요거는 회입니다. 요 파편들이 이렇게. 그래서 요런 뼈를 주워 가지고 이렇게 복원하니까 얼마나 이게 또 재주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나 체질인류학자들은 이게 사실 공부하는데 등골 빠지는 거죠. 톡이 다 깨진 거 붙여가지고 큰 거 하나 만들어내고, 이게 뼈 조가리 이거 쪼가리 이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발굴하는 것보다도 어떨 때는 실험실에 와서 이걸 붙이는 게 더 큰 일일 때가 있어요. 저도 서울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때 좀 미쳐가지고 지금 이제 고고학자가 됐지만은, 그때 서울대 박물관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는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닐 때 뭐 계속 계엄령 위수령 해가지고 다 지금 여기 정권 패거리들이 다 우리 동기들하고 다 비슷하던데 다 그 부류들이죠. 그래서 뭐 학교 한 보름 다니나? 그럼 다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학교 휴교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 박물관에서 일한다고 이제 박물관에 뛰어가서 좀 일하자고 그랬더만 처음에 토기를 붙이라고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라토기 이만한 걸 갖다가 붙이라고 딱 주는데, 이 토기를 수백 조각이 아니겠습니까? 큰 대항아리 신라고분에서 발굴된 게. 그걸 이제 하나하나 붙여오면 이 큰 게 다 붙여서 돌아가면 이렇게 이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끝이 딱 안 맞는 거죠. 그걸 어그러지면 다시 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한 3차례 하니까 짜증이 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고고하게 끈기를 요구하구나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학생은 그거 시키면 다 튀어버려요. 그때는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거밖에 못했지만은, 지금 애들은 그거 시키면 다 튀니까 이제 다른 거 좋은 거부터 시켜가지고 나중에 고수가 됐을 때 그걸 시킵니다만은, 야간에 말 못할 고생들이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그래도 한 자리에 주저앉은 두개골인데, 요 잘 붙여가지고 나 갖고 왔습니다. 이게
만달입니다. 이게 이게 중국 사람이 쓴 건데 북한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 이게 1989년에 북경에 이걸 쫄래쫄래 옆구리 차고 왔어요. 북경까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면 기절할 노릇인데 그때는 저한테는 큰 행운이죠. 왜냐하면 저렇게 실물을 볼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 그때 이제 사실은 북한의 고인류 학자가 직접 들고 와서 중국 학자들에게 배워주려고 들고 온 걸 우리가 옆에서 본 거죠. 자, 다음. 요런 경우는 사실 너무 깨끗하죠. 너무 깨끗한 건데, 이것도 다 북한에서 온 두개골들입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그런 유기물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물이 나오는 데가 되게 습지에서 나오는데, 아까 뼈 말고 이제 여러 가지 나무나 다른 유기물이 나오는 것은,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나무인데. 예? 불 피우는 거. 예. 불 피우는 거. 이게 광주 신창리 유적에서 나온 것인데, 되게 이게 습지에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은 이게 박물관 아니면 다른 데서 보기가 어려운 그런 고고학 유물들입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복골 같은 거. 이런 복골 자체는, 요거는 이제 갑골문이고, 이건 복골이고, 그런데, 이런 뼈다귀가 잘 보존되는 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습지나 또는 석회암지대나, 석회암지대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뼈가 잘 보존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복골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해총입니다. 해총. 그래서 목포 쪽에 가면 군공립 해총이라고 있습니다. 그 군공립 해총에서 이런 각골문들이, 이게 복골들이 꽤 많이 나왔었죠. 물론 다른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고학 유물들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씌어진 글씨 이런 것들을 내용 자체가 다 고유한 것들이니까 글씨를 읽으면은 분명해지겠지만, 뼈 자체 상태를 보면은 이것도 대체로 어느 정도 오래된 뼈인지 그거는 조금 눈에 훈련이 있으면은 금세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 뼈는 뼈 나름대로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런 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가지고 연대를 측정한다든지, 또는 여기에 축적된 여러 동元소 같은 거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그런 것들을 판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옛날 뼈인지 요즘 뼈인지, 또 화석화된 건지, 화석이 됐다는 것은 뼈의 구조가 유기물의 구조가 아니고 뼈 내용에 아주 광물질이 들어가서 이미 돌화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썩지 않죠. 그냥 뼈 같으면 썩지만은 화석화된 뼈, 그냥 유기물질로 남아있는 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표면의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게 이런 옛날 사람들이 시도한 여러 가지 인위적인 흔적들, 이런 거의 양태를 가지고 이제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거는 우리나라의 아마 이런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가끔 보실 가능성도 있는 게, 우리나라의 석회암지대가 단양이나 또는 강원도 삼척 이런 데 가면 석회암지대, 석회암 동굴, 우리 시멘트 공장 있는 데는 다 석회암지대입니다. 시멘트 공장 있는데, 이런 데는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고 동굴의 뼈다귀가 굉장히 많죠. 북한에 이제 우리나라 남한에는 그 지역이고, 북한에 가면 평양 일대가 다 석회암지대입니다. 그래서 평양 일대 동굴이 굉장히 많고, 그 동굴에서 아까 보신 뼈다귀, 우리나라에서 나온 뼈다귀는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평양에서. 그래서 이제 북한 김정일이가 평양이 우리 조선의 고향이야 하는 이유가, 거기 뼈다귀가 그렇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의 본향이 평양이다. 그렇게 하고, 당군릉도 거기 만들고, 동명왕릉? 그것도 그거 만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정치적 복선이 있는 거죠. 이것도 평양인데, 이 석회암 동굴에서는 옛날 우리가 보지 못하던 그런 뼈다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콧불소 같은 거, 이런 뼈다귀들이 나오는데,
그 이런 뼈다귀들은 이게 대개 몇만 년 내지 몇십만 년 된 거기 때문에 딱 들어보시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뼈, 돌. 차이가 무게가 달라. 무게가 달라.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것 같으면은 이거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몇만 년 이렇게 된 이런 뼈다귀 이런 것들은 되게 무겁습니다. 무겁고 보면 이게 그 광물화되는 그 과정들이 이 과정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그 요즘 뼈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자, 다음. 자, 뭐 아까 주먹도끼인데 자, 다음.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같은 석기라 하더라도 이제 연대 측정을 하는 데 있어요. 요 밑에 나온 거, 이런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 연대를 어떻게 보느냐 뭐 그런 걸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얼마나 오래됐는지 석기 같은 거는 그 석기를 가지고 유무를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죠. 물론 어떤 거는 형태적으로 아 이건 오래된 거고 이건 늦은 거다 이렇게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잘 안 돼요. 특히나 두루뭉실한 석기들은. 그래서 그거는 층위를 가지고 하는데 층위 내에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물질들이 들어있으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이 그 용암, 화산재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여기에 그 어떤 그 석영질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 우리가 그 쿼츠라 그러는데 쿼츠가 많이 들어있어 그 쿼츠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하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런 데서 10만 년 된 일본에서 날아온 화산재가 있다. 화산재를 발견했거든요. 아 그럼 10만 년보다는 이 밑에 건 다 10만 년 이전이다. 요게 10만 년 같으면 이건 한 40만 년 안 되겠나. 뭐 그렇게 이제 판단해서 여기 나온 석기들은 한 40만 년 됐을 거다.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다음. 자, 근데 방금 보신 그 주먹도끼라는 거, 또 뭐 반복해서 보셨으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석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유럽, 아프리카만 있고 아시아는 없다 그랬는데 한국에서 이제 처음 나타나서 아유 그건 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세상이 좀 우리 고고학계에서는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좀 시끄러웠는데 황우석이 발견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그 굉장히 시끄럽게 막 그 저기 세계 뉴스를 장식하고 했었는데 그게 약이 오르니까 일본 사람들이 똑같은 유적을 만들었죠. 그 만든 게 후지무라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 주먹도끼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주먹도끼들을 이렇게 맨 앞에 놔놓고 아 이게 카미 다카모리 유적인데 한 50만 년 됐다. 그 전곡리도 뭐 한 30년 됐다. 그보다 좀 더 오래돼야 된다 해서 50만 년 됐다. 뭐 그 다음에 한 75만 년 뭐 개사타가 완전히 들통 나가지고 다 가짜인 거로 또 밝혀졌는데 약간 이게 뭐 값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이게 구석기라는 거, 화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국제적으로 국가 간에 뭐 이게 자존심 싸움 같이 돼가지고 뭐 이런 그 해괴한 일들이 생깁니다. 자, 다음. 여기가 요 뒷자리가 저기 금방 그 구덩이 그 유적이 있던 데고 이자가 후지무라. 가까이 서 있긴 해도 저하고 질이 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예.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이 이제 그런 거 한 거고 요건 지질학자고. 예. 예. 자, 다음. 뭐 석기들이 나오는 모습을 이제 그랬는데 되게 이런 걸 통해서 뭐 석기들이 수집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되게 이게 조금 깎여 나가면 이 석기들이 다 땅으로 튀어 오르죠. 그래서 시골 산보 가실 때 땅바닥을 잘 쳐다보십시오. 네. 자, 다음. 그래서 석기의 여러 가지 모양. 이런 건 뭐 사람이 만든 거 틀림없겠죠. 아주 깨끗하게 다듬은 거. 이런 건 후기 구석기 한 3만 년 이후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다듬은 거.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석기를 만들 때 사람들이 굉장히 그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냥 막 때려낸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자, 이 보세요. 그래서 요 아주 작게 이렇게 떼냈는데 이런 거 떼낼 때는 사실은 이게 그 버팀목이 필요한데 이게 버팀목 이게 일종의 그 사람이 처음 만든 기계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때 이미 기계 개념이 있는 거죠. 자, 다음. 자, 요게 마제석기인데 우리가 구석기 시대 때는 갈아서 쓰는 게 없습니다. 다 때려서 만드는데 요즘
그 구석기 시대 때 갈아서 만든 석기가 나와. 이게 그거.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게 나오면 다 가짜라 그랬고, 이거 딴 유적이 이게 헝클어졌다. 그러니까 신석기 유적이 뒤집혀가지고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구석기 시대 때도 이러한 갈아서 만든 석기들이 이 구석기 유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그 옛날처럼 이상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자, 다음.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 석재 자체가 이 구석기 시대 때도 한 3만 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인지가 발달해 3만 년 정도 되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3만 년 전에 처녀하고 지금 총각하고 결혼하면 똑똑한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10만 년 전 아하고 지금하고 가면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가 달라가지고 종이 다르죠. 그래서 3만 년 정도 되는 전의 사람 같으면은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작은 요 바늘 같은 이런 석기를 가지런히 대. 손으로는 못 떼내죠, 저게. 기계가 있으니까 떼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다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뭐 후기 구석기 때 되게 한 2, 3만 년, 만 년에서 한 2만, 한 2, 3천 년 전 그 사이에 만들어진 그런 석기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암인데 우리나라에는 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발견되는 요거는 그 남양주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자, 다음. 뭐 아주 이쁘죠? 이 석기들이. 이런 것들은 그냥 때려낸 게 아니고 손에 딱 잡고 아주 바늘 같은 거 갖고 꼭 눌러서 이렇게 떼내. 요즘 뭐 무슨 보석 가공하듯이 가공한 그런 석기들. 자, 다음. 자, 뭐 이런 거 보시면 뭐 인공적인 흔적이 뭐 있을 텐데 뭐 이렇게 잘 흔히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옛날에 그 삽입니다. 삽. 신석기 시대 때. 지금부터 한 4,000년, 5,000년 전에 삽입니다. 그래서 뭐 석기를 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건 굉장히 귀한 거죠. 지금 잘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게 북한 유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석기 중에서 좀 발달돼 가지고 마제석기. 그래서 신석기 시대 때 마제석기를 쓰긴 하지만은 이 마제석기가 굉장히 유행한 것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 청동기 시대를 금석병룡기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나라의 국수주의적 사학자들은 우리 보고 금석병룡기라니 나쁜 놈들 말이야. 금석기 시대인데 왜 금석병룡기냐. 뭐 이게 식민사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금석병룡기란 말은 우리한테만 쓰는 게 아니고 서남아시아에도 금석병룡기 다 씁니다. 쓰는데 뭐 우리는 그렇게 거부를 했는데 실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는 뭐 용법으로 말하면 금석병룡기죠. 청동기 별로 쓴 게 없습니다. 생활용구는 거의 없습니다. 다 생활용구는 석기. 청동기는 의뢰의 용구만 씁니다.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썼냐? 쓸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의뢰 용구는 칼은. 그래서 조금 이따 칼을 보여드리겠지만은 이게 마제석검이죠. 이런 마제석검들은 뭐 흔히 여러 뭐 박물관 아니래도 뭐 흔히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돌을 되게 이제 무른 돌을 갈아 가지고 이렇게 결을 이쁘게 남기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것은 실제 쓴 게 있고 어떤 것은 되게 무덤에 부장용으로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되게 쓰려고 특히 오목한 게 있는 요런 것들은 많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요건 상태로 봐서 쓴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요건 이제 다 갈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보면 이게 되게 땅 속에 매장되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돌은 아무리 단단해도 땅 속에 묻혀 있으면 수화 물이 침투돼 가지고 그 풍화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요것도 보시면은 이 속하고 겉하고 다르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아까 보신 유리질 석기 까만 석기 그것도 땅 속에 들어 있으면은 껍데기가 풍화됩니다. 그래서 그 두께를 우리가 측정해 가지고 그 석기의 연대를 측정하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게 쓴 경우에 우리가 이게 진짜로 어떤 데 썼냐 또는 실제 쓴 거냐 뭐 이런 걸 판별하는 것은
뭐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은 이 날에 데미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석재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석재는 이게 고기 쓰는 데 썼는지 또는 풀 베는 데 썼는지 그걸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는 데 쓰는지. 왜냐하면 다른 모양이 다르고 또 나무나 풀을 벨 때 쓰면은 어떤 나무나 풀은 그 속에 돌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플랜트 오팔이라고 하는데 식물 뭐 오팔, 식물 돌, 뭐 그렇게 파이톨리스 뭐 이런 말 식물 우리가 저기 그 갈대 같은 거 잘못하면 손 싹 베지요. 그 갈대 끝에 그 아주 돌가루 성분이 쫙 들어 있어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금방 썩지 않고 우리가 돌하고 그 돌하고 부딪히면 그 돌이 녹아서 이 돌에 붙습니다. 그럼 그 붙은 걸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 가지고 아, 이 썼다 안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건 아주 우리가 그 석재도 맞아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썼는지 알아야 되고 또 그 각 사용한 그런 목재나 소재에 대해서 정보가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우리가 용도를 확인하는 그런 방도가 있는 거죠. 자, 이게 다 마제 섞음입니다. 뭐 저기 뭐 1단 병식, 2단 병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뭐 큰 의미가 없고 자, 이런 거는 그 선사시대 때부터 나오는 대롱옥인데 이건 돌을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멍을 뚫었냐? 이거 다 돌 가지고 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메리칸 인디안도 지금도 돌 가지고 저렇게 구멍을 다 뚫어 가지고 이 옥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사시대 때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다음. 근데 어떤 경우는 이 돌 자체가 굉장히 귀한 돌들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그거는 천하석재인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이후에 그 장신구에 쓰이는 돌 중에는 그 벽옥 우리가 그 하늘색 나는 돌이 있죠. 뭐 그런 그 옥 제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신라건강 같은 데도 그 많이 그 고옥이 많이 붙어 있는데 그 산지가 아직도 뭐 확인 안 돼서 뭐 저기 일본에서 왔니 한국에 있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관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막 그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그런 돌들은 그 과거에 자기들이 아는 소스에서 갖고 온 그 뭐 되게 그 외래품은 아니고 토착품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이죠. 자, 뭐 이런 석기들 이건 뭐 석부인데 유구석부 이 구덩이가 이렇게 있는 유구석부 이 청동기 시대 때의 대표적인 그 저기 돌 도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자, 여기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나온 석기 한 세트인데 여기 보시면 요건 유구석부, 요거는 보통 우리가 합인석부, 뭐 요거는 그 저기 저기 뭐 요건 저기 방추차 그 실 뽑는 데 쓰는 거, 뭐 요건 작은 석착, 뭐 그래서 이 청동기 시대 때도 이런 돌을 가지고 나무를 가공하는 데 쓰는 모든 도구들을 다 만든 거예요. 어떤 건 조그만 손가락만한 그런 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뭐 이런 건 대패날 같은 거죠. 요 어떻게 썼는지 자원 대패날하고 똑같이 만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되게 뭐 요 모양을 보면 이런 것들은 보면 이게 나무를 다듬을 때 여기 마모가 여기 아주 맨질맨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론 이게 또 풍화대가 떨어져 나가면 아주 거칠게 남아 있기도 하지만은 되게 요 보면 날 부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도 보면 남아 있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게 이게 석기 표면 자체가 풍화돼 가지고 뭐 뚜렷하게 잘 안 남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형태가 이런 건 되게 청동기 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뭐 신석 시대 때도 이런 게 나오는 게 꽤 있습니다. 자, 다음. 요 곤배괭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뭐 저기 신석 시대 내지 청동기 시대 때 나오는 석기들의 일부. 자, 다음. 요거는 이제 화살 촉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은 물론 멋 부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저 모양마다 이게 잡는 그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리하게 딱 잡아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이 살을 넓게 째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잡아야 될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차이가 아니고 기능적인 차이에 의해서
뭐 이런 거, 어떤 거는 물에서 쓰는 게 있고 그런 거고, 이런 거는 반달칼, 반호랭 석도가 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석기를 가지고 당시에는 요거는 수학구, 그러니까 옛날에 이삭 딸 때 썼던 그런 도구들인데, 뭐 대개 모양 뭐 이 형태를 말씀드리면 좀 골치 아프니까 우리나라의 거는 대개 배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뒤가 직선이고 밑이. 중국 거는 반대로 밑이 날이 직선이고 뒤가 등이 빛 모양이라고. 그래서 그거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나라 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어떤 건 삼각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 물고기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되게 반달칼이고, 요건 요 날 부분을 썼던 그런 것이고, 청동기 시대 주거지에서는 대개 두세 개씩은 되게 나오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칼입니다. 동산동에서 나온 가면, 동산동 신석기 유적에서 나온 가면인데, 이게 진짜 가면일까요? 뭐, 요 산바닥 반만한 겁니다. 약간 이 신석기 시대 때는 사람 얼굴을 저 미니에이처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모양이에요. 저게 하나만 나왔으면은 저게 그 사람 가면 역할을 할까 하는데, 일본 쪽에서도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건 틀림없이 그때의 하나의 뭐 저기 장식적인 뭐 미술품으로서 이게 가면 같이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거는 요게 그 조개에 구멍이 동그랗게 뚫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가사리 같은 게 그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불규칙하게 뚫어서 이게 자관 큰 형태의 이게 사람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 조개 기계로 뚫은 것처럼 동그랗게 뚫은 거, 그거는 거의 다른 짐승들이 뚫어놓은 그런 거. 조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 다음. 예, 뭐, 그, 이제 신석기 시대 때 어떤 장신구 모양을 배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좀, 이런 거 대롱 같은 게 나오면 언제 건가 이게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대롱, 이게 또 아까 보신 대롱옥 마찬가지고, 다 요런 거, 요거하고, 요거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요거는 만주에 있는 건데, 요거의 변형이 요겁니다. 이 동물의 문양을, 동물을 디자인, 더 이제 추상화한 그런 디자인이죠. 자, 다음. 자, 뭐 이거 뭐 이런 거야 다 보시면은, 아, 저거 뭐 고대 유물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런 걸 어느 정도 오래됐는지, 정말로 그 진짜 오래된 건지 고물인지 뭐 이런 걸 판단하실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런 물건들은 양식적인 센스가 있는 거예요. 많이 봐야 돼. 이게 그 과학적으로 따지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그건 잘 안 되는 경우에 양식적으로 저건 아니다, 맞다 하는 그 센스를 가지고, 그거는 많이 보는 수밖에 없고, 어떤 고미술도 마찬가지지만은 좋은 걸 많이 봐야 돼. 그래서 허잡스러운 걸 아무리 많이 봐야 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 국립박물관이나 좋은 걸 먼저 쫙 보시고 그 기준에 저게 100점이고 이거는 50점이다. 이렇게 눈 훈련을 하시는 게 이 양식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